공정한 납품 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 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지금 인사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 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장이 재청구됩니다. 이렇게 1차 영장 청구 그 기각 후에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확보된 증거가 주요하게 채택이 돼서 2월 17일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잘못된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사실은 전환점을 마련하신 게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실은 부패한 방식에 의존해서 이 의존하려는 기업 집단 그리고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후보자의 공정위원장이 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닙니까? 스폰서.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MLB라고 하는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급여 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하의 금액을 적게 되면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0이라고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정도는 되고요. 그 이외에 은행 자동 이체나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는 정말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5분 기한 동안에 전문위원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짚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할 텐데, 지금 조금 우리 답변 질의하는 위원회에 비해서 답변이 조금 더 길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져 있는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회의 진행은 저희인데 좀 맡겨주시고요. 사실 국민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어떤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도급이나 가맹법 등등은 기업 간 거래를 다루는 규율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어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 조건이 결국 수급사업자의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이 부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향후에 어떤 의원님과,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과 충실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인회계사로 한 20여 년 동안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뭐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의 뭐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 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방향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러니까 보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진보의 근기에 도전하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어떤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 3월 명문학군이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 1억 7,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다운 계약서에 엄밀한 잠깐만. 의미는 예, 답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의 또 질의도 이어지고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과 행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표준가 시가에 의한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느냐,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 아니다 이런 비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여당 의원들의 옛날 야당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최소한 지난 12월 31일자에 그 가지고 있는 계좌들의 내역과 최소한 잔고 정도는 내라. 그리고 또 최근 약 몇 년간에 있는 계좌 폐쇄된 통장을 좀 그 자료를 내라. 이건 합리적이고 아마 전해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재산 공개할 때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도하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통장 6, 7개가 새롭게 개설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출된 자료 안에 보면은 그 아파트 뭡니까 그 임대료하고 보증금 받는 그 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것이 이제 가상 계좌와 직접 계좌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폐쇄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을 할 때에 통장 그 우리 후보자님 이름을 된 통장도 또 이번에 그 자료 제출한 자리에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당연히 몇 년간 그 월세 받던 통장이 갑자기 번호가 없어졌으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할 때 통장에 있던 번호가 또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럼 그게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입출금 내역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통장 전체 입출금 통장 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2017년에 우리 후보자 부인께서 임용 채용은 그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듣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었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그 우리가 그 채점표를 보면요, 50점 만점에 자기소개서 20점, 저기 나와 있는 자격 점수가 20점, 교육 경력이 10점입니다. 뭐 소개서 20점, 교육 경력 10점을 다 만점 준다고 하더라도 자격 점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인께서는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 정교사를 소지하신 분이죠.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아니십니다. 자격 점수 16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901점 받으신 전력이 없기 때문에 12점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뭐 900점이냐 901점이냐 뭐 한 점 차이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12점 이상은 받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명백하게 자격 점수는 0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자격 심사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부인 외에도 두 분이 함께 응모를 했습니다. 저기를 보면은 가운데 점수가 자격 점수입니다. 빨간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부인께서 20점을 받으셨습니다. 저건 빵점 처리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운데에도 20점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빵점 처리입니다. 세 번째 평가자는 12점을 주셨는데 저것도 원래는 빵점인데 잘 받아서 12점이거든요. 저 세 분의 모든 점수를 다 더하면 부인께서는 64점, 그 다음에 신모 씨 124점, 임모 씨 118점, 부인께서는 3등에 해당됩니다. 그 두 분을 제치고 부인께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는 5월 26일 날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별 무리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5월 29일 날 사표가 수리됐거든요. 우리가 없다면 26일 날 사표를 왜 제출을 하셨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시민 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거래의 핵심인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하셨습니다. 지금 새 정권의 우리 위원장 후보자께서 저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유라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유라의 부정 입학 때문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린 2명의 학생이 낙방했습니다.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이번 후보자의 부인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이대 총장은 구속됐고 정유라는 체포돼서 지금 오늘 구속 적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로 본다면 저런 어떤 잘못된 행정 처리에 관해서 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런 지금 질문하신 그런 취지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제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요번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 아마 다가 이번에 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처의 남편이 김상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지적하신 행정 처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마 뭐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처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자신으로부터 유래된 어떤 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실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뭐 그 결과로서 제처는 두 번째 경장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국민과 특히 대통령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가 바뀌니까 조금 야당 의원님들 좀 겁나 보여요. 오늘 분위기가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네, 그죠?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전세 계약서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그것이 보관하고 있지를 못한데요. 다만 제가 그 음마아파트에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 기록들은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네. 몇 가지 그 전화 내용 가지고 좀 네네. 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 전화 중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 아까 그 후보자께서는 어릴 때 살던 동네 지나가다 복덕방에서 미분양 사실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복덕방이라는 말을 좀 쓰지 말아달라. 예.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이게 미분양이다. 그게 과연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는 살던 동네라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우연히 봤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살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거기는 그때 왜 지나가시게 됐던 거죠? 살던 동네라 자주 다니시나요, 그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음마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요.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 하다가 결국 이제 옛날 산들 동네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뭐 복덕방에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우연히도 죄송합니다. 예, 부동산 중개사 맞나요? 예, 뭐 복덕방에 알아보기도 하고 뭐 복덕방에 알아보기도 하고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어떤 조치를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로 실현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합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 간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지연되고 무혐의 조치로 끝난 경우 하소연할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 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방향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러니까 보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진보의 근기에 도전하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어떤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 3월 의존하려는 기업 집단 그리고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후보자의 공정위원장이 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닙니까? 스폰서.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MLB라고 하는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급여 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하의 금액을 적게 되면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0이라고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정도는 되고요. 그 이외에 공정한 납품 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 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지금 인사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 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장이 재청구됩니다. 이렇게 1차 영장 청구 그 기각 후에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확보된 증거가 주요하게 채택이 돼서 2월 17일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잘못된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사실은 전환점을 마련하신 게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실은 부패한 방식에 의존해서 잘 좀 도와주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도급이나 가맹법 등등은 기업 간 거래를 다루는 규율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어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 조건이 결국 수급사업자의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이 부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향후에 어떤 의원님과,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과 충실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인회계사로 한 20여 년 동안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뭐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의 뭐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은행 자동 이체나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는 정말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5분 기한 동안에 전문위원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짚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할 텐데, 지금 조금 우리 답변 질의하는 위원회에 비해서 답변이 조금 더 길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져 있는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회의 진행은 저희인데 좀 맡겨주시고요. 사실 국민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어떤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